오늘 우리 아이들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책을 여러 권 가져왔어요. 어, 요거 우리 이번에 도서관 갔을 때 빌려온 책인데, 이 작가책은 도서관 갈 때마다 끊임없이 빌려와서 읽곤 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작가는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라는 폴란드 작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처음에 접했는데, 네 개의 그릇이라는 책으로 한 2년, 3년 전에 처음 접했는데, 이름이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라서 이보나? 한국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폴란드 작가더라고요. 이 작가는 내 아이의 엄마래요.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그리고 창작해가지고 읽어주려고 처음에 그렇게 그림책 창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랑 저도 오늘 빌려온 요 눈이라는 책으로 볼라냐 라가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해요. 볼라냐 라가치상이 뭐냐면 어린이 도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노벨상격으로 아주 권위가 높은 상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탈리아 볼라냐 지역에서 아동 국제 도서전을 여는데 거기서 우수한 작품들을 상을 준다고 하는데, 픽션 부분, 또 뭐 논픽션 부분, 또 뉴 호라이즌, 오페라 프리마, 이렇게 4가지로 분야로 나누어서 상을 주는데,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책 디자인, 뭐 편집, 창의성, 교육적, 또 예술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근데 그럴 때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좀 상 받은 마크가 있는 책들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림이나 내용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목이 없을 때는 약간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또 훑어서 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랑 요 4개의 그릇이라는 책은 2년 전에도 가지고 놀았고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도 또 빌려와가지고 딱 집에다가 배치해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꺼내다가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도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쉬운 독후 활동이 가능한 책이에요. 일단 4개의 그릇 한번 훑어보면 여기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4개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택배 박스를 이 반달 모양으로 4개를 준비했어요. 이 그림책에서는 무엇이든 상상으로, 책 안에서는 무엇이든 상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시작을 해요. 4개의 그릇이 됐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우산이 됐다가 또 이렇게 안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박스 만든 거 어제 버렸는데, 한 번 놀고 또 버리거든요. 버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올려놓으면서 약간 가배하듯이 놀잇감처럼 책을 읽으면서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원을 합치면 원이 되기도 하고, 상상력을 아주 자극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상상 속에서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입도 많이 떼요. 막 조잘조잘 제잘제잘 거리면서 말도 많이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딱 해갖고 마지막까지 해서 보고 나면 이제는 이 반원 4개로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를 꾸며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곤 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라는 책도 있어요. 발자국이 꾹꾹 박혀있는, 놀려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발자국 하나로 해결이에요. 집을 나서려고 발자국 하나가 꾹 찍혔는데 발자국으로 이제 상상력을 자극해서 문도 되고 찻잔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소파도 되고 오리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이제 하굣길에는 딱 발자국이 거꾸로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자국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또 상상력을 자극해서 가지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악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집에 오면 엄마도 됐다가 동생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상상 그림책으로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책 검색해서 찾아보면 재미난 놀이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아서 어젯밤에 저희가 읽은 책은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라는 그 같은 작가의 책이에요. 이 책은 한 그림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집이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다 해서 읽어주고 함께 읽고 나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각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뚱뚱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얘가 날씬해 보인다. 마지막에는 마음이 좀 중간중간에 그런데 모두가 다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얘한테는 이게 즐겁고 얘한테는 이게 슬퍼? 라고 애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림들도 여기서 한 3-4컷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책만 술술 읽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동이 트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심정지가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인 시간이 여기는 신생아가 태어난 것 같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랑 엄청 재밌게 봤어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을 더 넓게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기쁨을 아주 담백하게 담은 책이라고 하니까 이 작가 책에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놀이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놓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이 작품의 가치와 재미를 어떻게 한 번에 알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도서관 책들이 꽁꽁 숨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게 아이들이 물론 뽑아올 수도 있지만 뽑아올 확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좋은 책들 찾아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비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쭉 깔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슬쩍 넘겨보고 괜찮네, 재밌네 하니까 나중에 또 빌려와도 내가 읽었던 건데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또 집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부모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이는 몇 가지 책들을 찾아다가 집에다가 그냥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둘째랑 이걸 또 했거든요. 옛날에는 아기가 잘 못 자르니까 엄마가 잘라주고 박스로 그럼 다 준비해주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저렇게 올려놓고 놀았다면 몇 년이 지났죠? 한 2년? 1년? 2년? 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주도해서 자르고 그려서 사이즈 크면 또 줄이고 해가지고 여기에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또 말도 훨씬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책도 또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재밌게 놀았던 영상도 이제 나중에 한번 모아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